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그녀와 함께합니다.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 투자자분들과 모든 길을 함께할 우리 차트 여신 강문숙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이요? 네. 뭘 왜 또? 앙스에서 선생님 의상과 같은 네. 멋진 의상을 입고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 분위기 좋지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저는 이야기를 여쭤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명절 이후에 또 그렇고 네. 또 어제 또 미증시가 CPI 발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침에 시쳇말로 조금 살짝 이렇게 쫄면이 될 뻔했었어요. 네. 쫄면이 될 뻔했었는데 개별주들 흐름들도 좋았었고요. 저는 또 오늘 시장 이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강세 그림도 보여줬었고 그래요.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것 같았지만 큰 반도체들은 쉬어간 반면에 또 중소형조 HBM 관련주라든지 온 디바이스 이런 종목들은 강세였기 때문에 저희 방은 또 오늘 레오셈 같은 종목도 단기로 들어가서 크게 또 수익 내고 나오고요. 뭐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확한 관전평 좀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한마디로 딱 평가하자면 저는 사필 규정. 사필 규정. 네,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 아시죠? 반드시 돌아가기 마련이다. 맞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작하신 분들은 짐작하실 거예요. 저 PBR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강세였습니다. 네. 금융주, 보험주들. 그리고 사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였고 그러는 와중에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 CXL 관련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의 이런 흐름들의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이게 또 끝난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저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사필 규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시장은 주식시장은 성장주와 실적주, 꿈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가는 거다. 네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PBR, 저 PBR 종목들은 어차피 PBR이 1 미만일 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만 1 이상이 되면 그에 대한 가치가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반드시 가야 할 종목이 간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개인들 정신 바짝 차리자라고 네네.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다면 1분기, 2분기는 반드시 반도체 시장이니까 갖고 가자라는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는 기분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뭐 이미 지금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급등해서 정고점 돌파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개인들 투자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사필 규정 시장은 반드시 가야 될 종목은 간다. 또 실적은 시장의 영원한 테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로 오늘 시장 관전평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강문숙 대표 눈에 들어오는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 또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또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이 시간이 근데 재밌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여쭤보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당연하죠. 네, 기대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사실 전일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동안 상승하다가 명절 우리가 잘 보내고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시황에서 주문을 할 때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겁먹지는 말자. 그리고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가볍게 빠르게 대응하자라는 네네.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강하게 유입됐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만약에 매도로 강하게 어필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갈 것이다. 너무 크게 겁먹지 말자라는 얘기만 드리면서 그 대신 공격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보수적 관점을 갖자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주 흐름을 본다면 초전도체 관련주들 초전도체. 네, 빼놓을 수가 없겠죠. PCPOSOS 초전도체라고 이게 네. 또 새롭게 LK99 PCP55에 황 S를 추가해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슈가 3월 4일까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가 오늘 쉬어갔죠. 반면에 CCS가 상한가를 갔었고 덕성이 상한가를 갔고요. 서남이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3월 4일까지는 제가 볼 때 3월 4일까지가 아니라 네. 2월 말 정도 또는 2월 한 20여일 정도까지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던 초전도체들이 오늘 시간에 급등한 종목도 있고요. 네.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얘기는 잠시 후에 공개 특강, 내일 아침 공개 특강에서 숨겨진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뭐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연구팀에서 계속 앞으로도 지금 뭐 부분적으로 공중부양했다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겠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당분간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초전도체 얘기가 짧게 나왔었을 때 제가 여쭤봤잖아요. 추세가 살아있다 그렇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예전에 나왔을 때는 이거는 좀 조심해서 볼 아니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다가 이번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당분간은 갈 것이다라는 근데 말씀이죠. 오늘 또 마찬가지 의견으로 맞습니다. 당분간 좀 볼 필요가 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특징 섹터 만나봤고요. 다음 자, 섹터 뭔가요? 두 번째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하고 STI를 추세머리 종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SK 하이닉스를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SK 하이닉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특강에 공개 특강에서 누가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나 봐. 네. 근데 하이닉스는 근데 삼성전자만 간다고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다 내 손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거든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가 내달의 CXL 공개 기대감 속에서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잉크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반도체는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의 먹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가온칩스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오셈이 상한가를 찍고 또 이런 종목들이 엑시콘이라든지 움직였었는데요. 반도체 회사 캡콤이 차세대 모바일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생산을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와 대만 TSMC 각각 시제품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더욱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또 한편 SK 하이닉스가 오는 20일 국제 고체 회로학회에서 2024년 컨퍼런스 16단으로 쌓아 올린 HBM3E 칩 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했던 게 바로 이런 이슈들, HBM에 대한 이슈들인데요. 뭐 앞으로도 지금 계속 요성장성, 특히나 이 엔비디아, ARM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들. 저는 웬만한 종목들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정고점 돌파가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오늘 뭐 지니틱스, 고영, 어보브 반도체, 제너셈 뭐 이런 종목들 오픈했지 이렇게 움직였는데 반도체 sektor들 계속 중심적으로 봐야 할 섹터들이다라고 반도체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뜨거운 섹터니까요. 네, 그렇죠. 또 다음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그다음 섹터는 바로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요. AI입니다. 돌긴 도네요. 그렇죠. 나왔다가 잠시 좀 주춤하고 조용하다가 다시 또 온디바이스. 근데 얘기하고. 바로 불과 한 1조 전, 명절 전까지만 네. 해도 은행주들 막 급등할 때 하나같이 목소리가 뭐이냐. 대표님 반도체 끝났나요? 온디바이스 끝났어요. AI 끝났어. 다 이 목소리였어요. 그게 사필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다음이면 HBM이겠는데? HBM도 가고 있죠. HBM이겠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활성화 전략 속에서 온디바이스 AI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고난도 인공지능 AI 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 거점 을 한국과 미국에 만들고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하반기까지도 먹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제주 반도체, 가온 칩스, 텔레 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등 온디바이스 AI 테마들이 급등을 했고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전일에 네. 556억 정도에 해당하는 최근 매출액 대비 128%에 와우. 해당하는 수주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그 중간에 장중에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네. 근데 제가요 자랑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주 반도체가 급등할 때 분명히 제 공개 특강은 매니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시는데 무료 특강을 주말에 하면서 제주 반도체가 분명히 이제 쉬어갈 것이고 그 다음 대장주가 가온칩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적도 뒷받침이 된다. 네, 네. 근데 정말 가온칩스가 이번에 이 매출 발표를 하면서 이 계약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 후발주자 타자가 뭐가 될 것인지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될까요? 비밀이에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까지.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가온칩스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공개 좀 해주시죠. 당연하죠. 네, 그거 공개를 여기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해드릴까요? 공개를 좀 해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진하게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래요? 앵콜 돈맥 추세몰이에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최기훈 앵커님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네. 공개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음 업종 어떤 섹터로 준비하셨을까요? 간만에 엔터주들이 아, 올랐습니다. 엔터주 너무 주춤했습니다. 맞아요. 엔터 관련주들이 1월 엔터 사업이 음반 판매량 기대치 하회로 부진했지만 3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또 현재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1분기 활동 부재로 인해서 저PBR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엔터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속에서 해보면 저PBR 종목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 저PBR이라는 게 왜 저PBR이겠어요?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순환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SM 인수 사태를 제외하면서 4월에 세븐틴 앨범으로 앨범부터 반등을 시작했는데 여하튼 간에 이런 공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하이브, 큐브엔터,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주들. 그런데 저랑 방송 지금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안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얘기 드리면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는 서운해하신다고 제 생각을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고 네. 제가 권하지 않는 섹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인가요? 엔터주죠. 이유가 뭐예요? 전 그게 궁금해요. 일단 리스크가 커요. 사람에게 투자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연예인 소속 연예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대표에 대한 리스크도 크고 아. 만약에 소속 연예인이 뭘 잘못했다. 예를 들어 마약이라도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네. 주가 급락하게 되고 또 계약을 안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또 주가 급락하게 그렇죠. 되고 이런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옛날같이 공연문화, 대중문화가 수익이 많긴 하지만 그 외에 지금 시장의 먹거리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주식은 사필 규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인 성장주. 엔터는 성장주이긴 하지만 필연적인 성장주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급등했던 것처럼 지금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는 네. 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바로 필연적인 성장주입니다. 그래요. 엔터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게임, 엔터. 그래요. 그 정도들. 네, 그렇게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숙 대표 개인적인 의견. 물론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이라고 하면서 특징 업종 엔터주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특징 업종은 다 만나봤고요. 이제 특징 주들 만나봐야겠죠. 한 주간 우리 강문숙 대표 눈에 들어왔던 오늘 또 들어왔던 특징주들.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까요? 특징주들? 일부러 제가 특징주는 앞에 특징 업종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을 말씀을 좀 그래요? 드리기도 네. 해요.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 최근 자동차 업종이 제가 저PBR 종목 중에서 그나마 저는 단연코 으뜸으로 꼽으라면 자동차라고 네네. 말씀드렸었죠. 코리아 FT 일부 자동차 부품 테마 상승 속에서 하이브리드카, 카본 캐니스터로 성장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강세 그림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에코앤드림이 오늘 또 강세였죠. 삼성 SDI 등 이 배터리 3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캠 같은 경우는 참 이유 불문하고 매일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에코프로 BM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 산업 투자 확대 기대감들 2차 전지 테마의 상승 속에서 서울브레인 홀딩스도 같은 이슈로 지금 에코앤드림하고 급등세를 보였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이 이스트소프트. 네, 네이버 클라우드와 이거는 급등을 한 종목은 아닌데 저는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AI 휴먼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한 결합이라든지 관련 기술 제휴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는데 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리도 예쁘고 종목도 괜찮고 이슈도 있고 하니까 특징주이긴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트소프트까지 오늘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이슈와 특징주까지 우리 강문숙 대표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내계자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강문숙과 함께 차트 여신 강문숙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목을 집중시킬 돈의 맥을 찾아서 진정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어떤 방법으로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돈의 맥을 또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 이 돈맥에 관한 이야기 오늘 또 역시 강문숙과 함께입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돈맥은요. 일단 돈의 맥이 흐르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주도 업종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돈맥 검색기에서 보시면 추세몰이, 추세도리에 보면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 그날 아침에 확 잡히게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STI, 어제 같은 경우에도 ST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 그림을 보이면서 또 반등이 나오고 급등세를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 컴퓨터 같은 종목도 오늘 돈맥에 올라오면서 네, 상한가를 찍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주도 업종의 선정과 함께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을 확인하고 제가 또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타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타기. 물타기, 불타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쇼를 보여드렸는데 눌림목에 매수를 한 이후에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때 강하게 매수를 해서 그때는 비중을 실으셔도 돼요. 그래서 불쇼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에 맞는 주도 업종들. 지금 시장은 전 글로벌 시장 자체가 AI입니다. 우리 증시만 지금 최근에 PBR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움직였던 거지 글로벌 시장은 다 AI 쪽과 반도체 쪽 섹터들이 움직였었어요. 글로벌 증시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당일 주도주를 무조건 매수할 수 있게끔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을 추세돌이, 추세몰이가 잡아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바로 잡아드렸던 게 바로 STI 같은 종목들이죠. 그리고 눌림목 매수, 1차 매수를 하고 나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때 2차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추세몰이의 이 원리를 보신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일의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고 다들 생각을 네, 하세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종목들의 흐름들은 과거의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 주가가 얼마 위에서 끝나면 21선이 또는 5일선이 60일선이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주가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그 방법들을 제가 바로 추세몰이, 추세도리로 말씀을 드리면서 검색기가 올라오고 차트 신호가 뜨면서 매수 신호를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의 산술적 기법을 통해서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몇 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 발표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의 종목 화면 네. 보여주시죠. 지난 시간에 사실은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차트 지금 보시면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요. 지난번에 매수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하락해서 근데 사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지금이 신규 매수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강세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보시면 STI입니다. STI 차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게 제가 지난 시간에 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신호가 뜨는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변화 과정을 한번 보시면 다음 차트 단기적으로 지금 몇 프로 올랐다고 돼 있죠? 27% 썼네요. 27% 이상 급등하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짝 쉬어가는 그림이 나는데 오늘 이게 끝이냐? 시간으로도 더 좋아요. 그래요. STI는 그때도 말씀드릴 때 전고점 37,600원 네. 돌파도 충분히 할 것 같고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그리고 PBR도 이렇게 오른 것 같지만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STI가 바로 지난번에 어떤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 종목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네. 그 원고를 지금 다 안 주셨는데 여기 있구나. 다음 종목 서남입니다. 요거 CC 때문에 갔죠. 그래요. 요게 지금 저 신호 박스 뜬 자리, 저런 자리 추세도리가 뜨다가 그래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요거는 진짜 CCS. 와, 엄청나죠? 130%네요. 예, CCS를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거 예전에 대선 관련주였었고 네, 네, 네.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근데 요런 거는 좀 붙었습니다. 좀 큰 손이 네, 네. 예, 세력들이 좀 붙은 상태인데 CCS 같은 경우에서 아까 제가 볼 때는 CCS나 서남이나 덕성 같은 애가 쉬어가면 그 다음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지금 숨겨져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무방에서 무료 특강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자, 여기까지. CCS까지 좋습니다. CCS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문숙과 함께 돈맥으로 찾아낸 오늘의 관심주들 아까 공개해 주신다는 아까 그랬죠. 제주 반도체에 이어서 제가 써놨습니다. 다운칩스에 이어서 그 바톤을 받을 세 번째 종목 나 무섭다니까. 네. 꼭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럼 첫 네. 번째 종목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동훈아나텍입니다. 동훈아나텍. 요거 참 좋습니다. 차트 네. 한번 보여주시고요. 2013년 4분기 요 종목도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이전료 외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타액 당 이 진단기기 상용화에 대한 실적도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전장용 이 반도체 PMIC도 개발 중에 있어서 네. 굉장히 성장성도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일부러 제가 추세몰이, 추세돌이 종목만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증명하기 위해서. 바닥에서 신호가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자리이죠. 바로 제가 감 대표가 매수 포인트가 급등한 종목을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바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CCS 같이 130%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이 동훈아나텍이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종목이 두 번째 종목이 그 주인공이네요. 맞습니다. 에이징랜드. 맞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어떤 자, 느낌인지. 에이징랜드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솔루션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던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 에이징랜드는 TSMC의 유일한 공식 협력사이자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기업 ARM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이 내용까지는 깊숙이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네요. TSMC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신규 상장주이면서 또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기간적인 부담은 없는 자리이고요. 그래요. 네, 수급도 좋고 저는 굉장히 크게 한번 또 후발주자로 세 번째 종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오늘 추세 모리가 떴습니다. 조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금일 종가 52,900원, 네. 일일 종가 49,050원 위 마감시 추세 돌이. 어. 오늘 추세 모리가 떴어요. 오늘은 21선이 추세가 하락입니다만 네. 오늘 종가가 52,900원에 끝났기 때문에 내일장에 52,900원보다 훨씬 아래인 49,950원 위에 끝나도 추세가 우상향이 돼요. 우상향으로 전환된다는 그래요. 근데 과학적인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저는 매매 사인을 드리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추세 우상향 된다면 매물대 돌파도 충분히 나올 거고요. 뭐 6만 원 이상, 그 이상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징랜드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기대가 되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까지 만나봤으니까 내일 우리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략도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원래 긍정적인 말은 잘 안 한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즐기시라 그랬어요. 네, 그래요. 시장이 이제는 괜찮다. 그리고 금리 인하 5월에서 다시 6월로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와 무관한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당분간은 지수 장세이기보다는 종목 장세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종목 위주의 추세돌이 추세몰이 종목 위주의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